일주일에 한 번 고급 스파에서의 마사지. 그것이 내 작은 낙이었다. 내 이름은 조지 밀러, 65세. 교직에서 은퇴한 후 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집에서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있어서 이 스파는 몇 안 되는 숨통이 트이는 장소였다. 넓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쉬게 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사치스럽게 때밀이를 부탁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청결감 있는 작은 시술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케어해드릴 그날 담당을 맡아준 사람이 소피아 로렌시였다. 50대 후반 정도 되었을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구불구불한 갈색 머리에 큰 눈, 볼륨감 있는 몸매가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왠지 모를 고혹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소피아 씨의 손이 내 등에 닿는 순간 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힘이 넘치면서도 정성스럽고 어딘가 기분 좋. 하지만 그 손놀림이 어딘지 모르게 야릇하게 느껴진. 힘 조절은 어떠세요? 그녀가 묻자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 아, 괜찮아요. 딱 좋아. 이윽고 등에서 허리, 다리로 이어지는 소피아 씨의 손길에 자꾸만 의식이 쏠린다. 특히 허리나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내 몸이 반응해버리는 것. 아니, 정확하게는 하반신이 반응해버린다. 이건 정말 곤란한 일이었다. 나는 65살이다. 은퇴 후 이런 상황에서 반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소피아 씨의 시술을 받는 동안만큼은 도저히 억누를 수 없다. 죄책감이 솟구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 단순한 때밀이일 뿐이다. 상대는 프로 시술자이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같은 노인이 이런 반응을 해서 어쩌겠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도 몸은 정직. 소피아 씨는 눈치채고 있는 걸까? 힐끗 내 얼굴을 보고 미소 지은 것 같다. 그 미소가 더욱 내 조바심을 부추겼. 그럼 다음은 다리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벅지를 미끄러질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이런 식으로 당하면 어쩔 도리가 없. 아, 죄송합니다. 무심코 흘러나온 내 목소리에 소피아 씨가 고개를 살짝 갸웃거린.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나에게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놀림과 향기, 그리고 미소.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요염해서 내 이성을 흔들었. 소피아 씨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시술을 계속했지만 내 마음은 그럴 수 없었. 이날을 기점으로 나는 소피아 씨를 지명해서 때밀이를 부탁하게 되었다.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래도 그녀에게 시술받고 싶어지. 그리고 소피아 씨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몸은 매번 똑같이 반응해버리는 것이었. 조지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소피아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때밀이 시술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 목소리에 치유받고 있었다. 그녀의 시술을 받으면 뭐라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편안함뿐만이 아니다. 그녀의 손놀림과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소피아 씨도 익숙한지 딱히 건드리지 않고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가 또 나를 애태운.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시술을 받고 있는데 소피아 씨가 불쑥 말을 걸어왔. 조지 씨는 항상 기운이 넘치시네요. 네, 나는 놀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수건으로 내 등을 닦으며 살짝 웃었. 죄송해요. 이런 말 해버려서. 하지만 요즘 남성분들은 기운이 넘치는 분이 적거든요.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런가요? 라고만 대답했다. 소피아 씨는 말을 이어. 우리 남편만 해도 이제 전혀 안 서거든요. 저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요동쳤다. 소피아 씨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지만 표정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엿보였. 뭐 어쩔 수 없죠. 나이도 있고 일도 바빴으니. 나는 그 말에 묘한 공감을 느꼈다. 나도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 몇 번인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이. 그런 거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후의 시술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은 술렁이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왜 단순한 푸념일까? 아니면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시술이 끝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나려는 그때였다. 소피아 씨가 조금 망설이는 듯한 얼굴을 하고 나에게 다가왔. 조지 씨,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밖에서 식사라도 어떠세요? 순간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몰랐다. 시술실의 정적이 유난히 귀에 남는. 네, 라고 되묻는 나에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 이런 부탁드리는 거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속에 살짝 쓸쓸함이 엿보였다. 거절할 이유 따위 없었다. 오히려 나는 어딘가에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안심한 듯 웃었. 그럼 다음 주말 어떠세요? 네,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음을 기약했다. 시술실을 나서자 목욕 후의 상쾌함보다도 소피아 씨와의 약속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런 일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 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다음 만날 날이 너무나도 기다려졌. 약속한 날. 나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소피아 씨와 식사를 하는 것뿐인데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 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 은퇴 후의 나에게는 이런 감각. 오랜만이었다. 지정된 장소는 스파 근처의 작은 재즈바였다. 가게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소피아 씨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시술 중에 유니폼 차림이 아니라 오늘은 차분한 회색 원피스. 옅은 화장이지만 정돈된 이목구비는 새삼스레 보니 새끼가 느껴진. 오래 기다리셨.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감돌았다. 술을 주문하고 요리가 나오자 서서히 이야기도 무르익기 시작했. 소피아 씨는 가정 이야기, 일 이야기를 즐거운 듯이 이야기했지만 도중에 불쑥 말했. 주지 씨 같은 사람이 남편이었다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볍게 웃어넘겨야 할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지만 소피아 씨는 그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 하지만 오늘은 즐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는 잊어버려. 그녀의 미소가 묘하게 애처로워 보인 것은 기분 탓일까? 2차로 권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소피아 씨 쪽에서 말을 꺼냈. 이후에 잠깐 산책이라도 어떠세요? 좋네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밤바람을 맞으며 둘이서 역 앞 상점가를 걸었. 대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어떤 예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은 그녀가 갑자기 멈춰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였. 조지 씨,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더 같이 있지 않으실? 내 가슴이 뛰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 물론이지. 라고 대답한 그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아담한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갔.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정적이 신기하게도 기분 좋았다. 방에 들어서자 소피아 씨가 긴장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 이런 거 처음이에요. 하지만 조지 씨니. 나는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았. 소피아 씨의 피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러웠고 그리고 따뜻했. 부끄럽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나를 받아주었다. 평소의 프로로서의 얼굴과는 다른 본연의 그녀가 거기에 있었.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메우듯이 하나가 되었다. 아침에 그녀가 불쑥 중얼거린 말이 인상적이었.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기는 거 언제 이래였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과 동시에 기쁨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어른의 관계가 되었.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고 있었. 그 후로 우리는 은밀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스파에서 소피아 씨에게 때밀이를 받고 그 후 어딘가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작할게. 소피아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묘하게 안심이 된다. 시술실 침대에 누운 내 등에 그녀의 손이 닿을 때마다 마음도 몸도 풀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최근 소피아 씨의 시술은 조금 대담해진 것 같다. 등에서 허리, 그리고 허벅지로 이어지는 손이 때때로 절묘한 곳에 닿는 것. 물론 분명하게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하반신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 조지 씨, 오늘은 조금 피곤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지만 그 말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네,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얼버무리며 대답하는 나에게 소피아 씨는 요염하게 웃었다. 이런 것도 릴렉스의 한 방법이에요. 그녀의 손이 절묘한 힘 조절로 허벅지를 미끄러진다. 정말 한순간 손끝이 아슬아슬한 곳에 닿은 것 같았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시술이 끝날 무렵 그녀가 문득 중얼거렸다. 조지 씨는 정말 솔직한 분이시네. 그 말에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그 후로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스파에 가는 것을 계속했다. 시술 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가 무르익으면 그대로 그녀의 아파트에 가는 일도 있었. 소피아 씨와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내 생활은 지금까지 없었던 충실감으로 채워져 가. 하지만 그런 나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빈번하게 스파에 다니고 때밀이를 부탁할 때마다 지출이 늘어난 것이 스파의 목욕료에 더해 지명료. 거기에 식사비나 아파트에서의 시간. 어느 날 지갑을 열어보고 나는 무심코 한숨을 쉬어. 이거 너무 심한데. 연금 생활로 이걸 계속하다가는 머지않아 생활이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소피아 씨를 만날 때마다 나는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든. 하지만 지갑 속을 보면 젊어지기는커녕 노후의 불안이 밀려온. 그래도 이 정도 사치는 허락되겠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 중얼거렸다. 충실한 생활과 맞바꾸어 지갑 속은 쓸쓸해져 간. 그런데도 소피아 씨의 미소를 떠올리면 그만 또 다음 주에 예약을 해버리는 내 자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 사치스러운 나날은 계속되어 간. 지갑이 바닥나는 그날까지. 어느 날 나는 스파에서 소피아 씨의 시술을 받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소피아 씨와의 관계는 분명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와의 관계에 의존하는 나머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 조지 씨, 왜 그러세요? 멍하니 계시고. 소피아 씨의 목소리에 나는 문득 정신이 들었.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 얼버무렸지만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 무슨 일 있으세요? 왠지 평소와 다른 것 같아. 실은 조금 고민이 있어서. 나는 무심코 약한 소리를 해버렸다. 그러자 소피아 씨는 시술을 멈추고 내 손을 꼭 잡아주었.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이야기해보세요. 그녀의 다정한 눈빛에 나는 그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털어놓고 말았다. 소피아 씨와의 관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대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하지만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말. 소피아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전부 털어놓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지 씨, 저와 만나는 거 그만두고 싶으세요?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대답했다. 그럴 리 없잖아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예요. 저도 조지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소피아 씨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조지 씨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생각해봤어요. 우리 좀 더 현명한 만남의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현명한 만남의 방식? 네. 예를 들면 제가 조지 씨 댁에 방문 마사지를 가는 건 어때요? 그러면 스파에 가는 것보다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녀의 제안은 나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다. 확실히 그 방법이라면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 것이. 하지만 그녀를 내 집에 들이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 그건 조금 저항이 있네요. 내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자. 소피아 씨는 슬픈 듯이 미소 지었. 그렇죠. 역시 무리한 부탁이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당황해서 말을 이었다. 확실히 그녀의 제안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망설임도 있었다.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소피아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 조지 씨, 조지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지 씨가 곤란해하는 건 싫어요. 우리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거리를 두자고. 네.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다시 제대로 이야기해. 소피아 씨의 말은 나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다. 그녀와 거리를 둔다는 것, 그런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 하지만 그녀의 말대로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인지도 모른. 알겠어요. 소피아 씨 말대로 해요. 나는 괴로운 심정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잠시 만나지 않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스파에서 만나던 날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 그 상실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 소피아 씨와 만나지 않는 나날은 지독히도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길, 미소, 목소리, 모든 것이 그리워.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 이대로 그녀와는 끝나는 걸. 그런 불안이 밤마다 나를 덮쳐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 이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인지도 모른. 소피아 씨에게 있어서도 나에게 있어서도 이 관계는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지도 모른.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길인지도 모른.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에선 그녀를 원하는 내 자신이 있었. 그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확실히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것이었다. 그 따뜻함을 이제 와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 그런 갈등을 안고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나의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었. 소피아 씨와의 만남으로 잊고 있었던 살아간다는 감각을 되찾은 것도 사실이다.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적인 안정을 확립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큰 과제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우물쭈물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소피아 씨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자.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 여보세요, 소피아 씨? 저예요, 조지.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역시 다정하고 따뜻했. 조지 씨,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 네, 덕분에. 소피아 씨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실은 소피아 씨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만나주실 수 있나? 내 부탁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 알겠어요. 오늘 저녁 예전에 갔던 재즈바에서 만나.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소피아 씨는 이전보다 조금 야윈 듯 보였. 그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겠지. 오랜만이에요, 조지 씨. 네,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처럼 꺼낼 수 없었다. 그런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소피아 씨 쪽이었. 조지 씨, 오늘은 무슨 이야기에? 그녀의 고든 눈빛에 나는 각오를 다졌. 실은 소피아 씨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앞으로의 일이? 네,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제대로 된 미래를 생각해야. 내 말에 소피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지 씨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봐. 새로운 관계. 네.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나는 그녀와 만나고 나서 생각했던 것을 하나하나 말로 표현해 갔다. 경제적인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내 이야기를 소피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 조지 씨, 멋진 생각이네요. 저 꼭 함께하고 싶.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긍정적인 대답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무거운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 정말인가요? 소피아 씨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가? 네, 물론이죠. 저 조지 씨와 함께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하며 소피아 씨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의 따뜻함이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 고마워요, 소피아 씨. 저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예요. 조지 씨.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술을 마시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 다음 날부터 나와 소피아 씨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지필 활동을 재개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적인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소피아 씨는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것은 재활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마사지 자격이었다. 이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서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만남을 이어갔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런 사소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을 무렵 우리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내 에세이는 한 출판사의 눈에 띄어 정식으로 출판이 결정되었다. 한편 소피아 씨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무사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했다. 해냈어요. 조지 씨, 이걸로 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소피아 씨.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행복을 느꼈다. 정말 잘 됐네요, 소피아 씨.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모두 조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저 힘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소피아 씨는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그 따뜻함에 감싸여 나는 생각했다. 아, 이 사람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의 앞날에는 분명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따뜻함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나와 소피아 씨는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공원 안은 가족 동반이나 연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런 행복한 광경을 바라보며 소피아 씨가 불쑥 중얼거렸.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내가 되묻자. 그녀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 가족 말이에요. 우리 지금은 이렇게 둘뿐이지만 언젠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 소피아 씨,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살짝 쓸쓸함이 엿보였다. 나는 그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 소피아 씨,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네, 당신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내 말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커다란 눈동자 가득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 저도예요. 조지 씨, 우리는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 지금 이 순간 이 세계에는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윽고 소피아 씨는 얼굴을 붉힌 채 내 품에서 떨어졌. 저 너무 기뻐서 그만.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러고 보니 조지 씨의 책 정말 기대되네. 소피아 씨가 화제를 바꾸듯이 말했. 아, 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해요. 이건 아직 비밀인데. 특별히 소피아 씨에게만 알려드릴게. 나는 그녀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 이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에. 어머, 멋지네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건 책이 나올 때까지 기대해주세요. 어머, 심술궂기는. 그렇게 말하며 소피아 씨는 장난스럽게 내 팔을 꼬집었다. 그 아픔이 오히려 기분 좋았. 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뭔데요? 그 이야기의 결말은 꼭 해피엔딩으로 해주세요. 물론이죠.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만들겠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 약속이에요. 네, 약속해.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게 맹세했다. 그 순간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졌. 그래, 이건 우리의 이야기.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 우리의 미래는 아직 백지 상태다. 그 백지 위에 어떤 이야기가 그려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 하지만 분명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쓴 적 없는 새롭고 눈부신 그런 이야기가 될 것. 자, 가자, 소피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차게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앞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를 이끌고 있었. 어느 날 소피아는 프랭크에게 내 재정 상황이 걱정되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그녀의 아파트로 초대했. 프랭크,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조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소피아가 말했. 무슨 일이죠? 그 친구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고 각자의 미래를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그이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그이는 지금 연금 생활자이고 우리의 관계는 그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그렇군요. 그 친구가 당신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건 알지만 확실히 그 점은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 당신과 협력해서 그이를 설득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이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알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우선 그이에게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글쓰기 재능을 살려서 책을 출판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저도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서 수입을 늘릴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 친구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도울게. 고마워요, 프랭크. 당신이 협력해준다면 든든해.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그 친구와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피아와 프랭크는 나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사실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지원이 우리 앞날에 큰 힘이 될 것은 틀림없었. 어느 날 밤 나와 소피아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여느 때처럼 평온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 그러고 보니 조지 씨의 책 진행은 어때? 소피아가 문득 물었. 아, 네.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르면 올해 안에는 출판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대단하네요. 역시 조지 씨예요. 별 말씀을요. 당신이 격려해준 덕분이에요. 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 하지만 정말 기대되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 그건 아직 비밀이라고 했잖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 그녀는 애교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유혹에 나는 그만 넘어가 버릴 뻔했. 정말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딱 하나만. 나는 뜸을 들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 이건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 이야기. 네. 그 남자는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일에 도전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어요. 좌절의 연속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해. 진정한 소피아는 숨을 삼키며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 그 행복은 아주 우연한 형태로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 그 보물은 무엇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 그거? 나는 거기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 당신이에요, 소피. 그녀는 숨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 그런 멋진 말을 들어버리면 저 울어버릴 거예요. 울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우니. 정말 조지 씨는 낯간지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다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행복한 듯 웃었. 하지만 기뻐요. 저 조지 씨의 책 반드시 읽을게요. 네,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알겠어요? 약속할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다. 그 약속이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프랭크에게 소피아와의 관계에 대해 상담하기로 했다. 오랜 친구인 그라면 분명 좋은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랭크, 자네에게 상담하고 싶은 게 있네만. 나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가, 조지.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보게. 프랭크는 여느 때처럼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나를 걱정하는 빛이 어려. 소피아에 대한 걸세. 소피아? 자네의 그 마사지사 말인가? 그래. 우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프랭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확실히 자네의 연금만으로는 그녀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포기할 셈인가? 그럴 리가 있나. 그녀는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잖아. 자네가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면 되네. 새로운 수입원이라니 그렇게 간단히 말하지만 간단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자네에게는 글쓰기 재능이 있지 않나. 그걸 살리면 되네. 내 글쓰기 재능? 하지만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건가? 예를 들면 자서전을 쓰는 건 어떤가? 자네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걸세. 자서전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발상이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분명 좋은 길이 열릴 걸세. 프랭크의 조언은 나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확실히 그의 말대로 나에게는 글쓰기라는 재능이 있었다.
그것을 살린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맙네, 프랭크. 자네 덕분에 눈이 번쩍 뜨인 기분이야. 뭘 이 정도 가지고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두게.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소피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네. 알고 있네. 그녀는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 마음만 잊지 않으면 되네. 자네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고맙네, 프랭크. 자네의 격려, 큰 힘이 되네.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 순간 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소피아에게 프랭크와 이야기했던 것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자서전을 써보려고 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 이야기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멋진 생각이네요, 조지 씨. 당신이라면 분명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팔릴지 어떨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저도 돕고 싶어요. 당신의 지필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릴게요. 정말인가? 하지만 자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네만. 괜찮아요. 저 이제 곧 새로운 자격증을 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입도 늘어날 테니까요. 새로운 자격증이라니? 재활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마사지 자격이에요. 이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 몰래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피아, 정말 대단하군. 자네의 그 열정, 존경스럽네. 별 말씀을요. 저,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라네. 자네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그 맹세는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찬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지필 활동에 몰두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낡은 노트북 컴퓨터와 마주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소피아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금씩 써내려갔다. 때로는 펜이 멈춰 몇 시간이나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격려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훌륭한 작가예요, 조지 씨. 자신을 믿으세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몇 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나의 첫 번째 자서전이 완성되었다. 드디어 완성했어요, 소피아. 나는 원고 뭉치를 안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정말이에요? 대단해요, 조지 씨. 그녀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첫 번째 독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녀는 설레는 표정으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 읽어 내려가는 그녀의 옆모습을 나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윽고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조용히 입을 정말 감동적이에요, 조지 씨. 당신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읽어줘서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의 감상, 큰 힘이 되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가장 먼저 읽을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걸 출판사에 보내야겠군. 그녀가 조심스럽게 네, 그래야죠. 하지만 솔직히 잘 될지 어떨지 걱정하지 마세요, 조지 씨. 당신의 작품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제가 그녀의 확신에 찬말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의 격려,
정말 큰 힘이 되네. 무려 이 정도 가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잖아. 그녀는 씩씩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 며칠 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답장을.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출판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 역시 안 되는 건가? 나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소피아는 나를 격려해 주었. 포기하지 마세요, 조지 씨. 당신의 작품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띌 것. 그녀의 말에 나는 간신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를 보낸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기적과 같은 일이 한 출판사에서 내 원고를 출판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 믿을 수 없어요, 조지 씨. 정말 해냈군. 소피아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나를 꼭 껴안.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아. 당신이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도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무슨 말씀을요? 당신의 재능이 결실을 맺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인걸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기쁨의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 이제부터 바빠지겠네요. 편집자와의 협의, 계약, 그리고 출판 기념회까지. 괜찮아요. 저 당신의 매니저가 되어드릴게요. 뭐든지 저에게 맡기. 그녀는 씩씩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 그 후 몇 개월에 걸쳐 출판 준비가 진행되었다. 편집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는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졌고 멋진 표지도 완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첫 번째 자서전, 두 번째 인생이 서점에 진열되었.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조지 씨. 당신의 책이 이렇게 서점에 진열되다니. 소피아는 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손에 들고 감격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아. 당신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뿐이에요. 저는 그저 옆에서 응원했을 뿐인걸요.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으면 좋겠네요. 분명 그럴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대로 두 번째 인생은 발매와 동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나와 같은 노년층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믿을 수 없어요, 조지 씨. 당신의 책 대단한 인기예요. 소피아는 신문에 실린 서평 기사를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아. 당신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저는 그저 당신의 곁에 있었을 뿐인걸요.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정말 잘 됐네요, 조지 씨. 이걸로 당신의 노후도 안심이겠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성공이에요, 소피아. 당신과 함께 이뤄낸 기적이라고요. 고마워요, 조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품에 안겨왔다. 저도 행복해요, 소피아.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인생의 성공은 나와 소피아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 이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아.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슨 말씀을요, 조지 씨. 우리 함께 이뤄낸 성공이잖아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나는 도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런 거창한 말씀은 그만두세요. 저는 그저 당신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걸요. 그녀는 수줍은 듯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잘 됐네요. 조지 씨, 이걸로 우리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얻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요? 네, 바로 우리 두 사람의 미래예요. 그녀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그 맹세는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찬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소피아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다. 소피아,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그녀를 야경이 아름다운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무슨 일인가요, 조지 씨? 왠지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실은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해요. 그녀는 숨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조지 씨!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정말인가요? 소피아, 정말 고마워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조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껴안아 주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어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 며칠 후 우리는 프랭크를 포함한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 정말 축하하네.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 프랭크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축복해 주었. 고맙네. 프랭크,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걸. 무슨 소리인가. 두 사람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뤄낸 거지. 그는 여느 때처럼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기쁨의 빛이 가득 차 있었. 하지만 정말 잘 됐네요. 조지 씨, 소피아 씨, 두 분 정말 잘 어울려. 친구들도 우리를 축복해 주었.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꼭 행복하게 살게요.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 이제부터 두 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요. 정말 기대되네. 네, 그래요. 우리 함께 멋진 인생을 만들어나.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나갔다. 그 앞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를 이끌고 있었.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충만해졌. 조지 씨,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내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 그러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 그러고 보니 당신의 책 정말 대단한 인기예요.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소피아.
당신의 격려와 지원이 없었다면 이 책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저는 그저 당신의 곁에 있었을 뿐인걸.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도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런 거창한 말씀은 그만두세요. 저는 그저 당신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걸요. 그녀는 수줍은 듯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다시 한번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잘 됐네요, 조지 씨. 이걸로 우리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얻었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요. 네, 바로 우리 두 사람의 미래. 그녀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그 맹세는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찬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지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문득 옛 추억을 회상하며 말했다. 물론이죠. 당신은 그곳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었죠. 네, 그랬죠. 그때 저는 당신을 처음 보고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어요. 그리움, 이요? 네. 마치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 정말인가요? 어머, 기뻐라. 그녀는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 그러고 보니 당신 그때 꽤 적극적이었. 그랬나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제 이상형이었으니까요. 어머, 그런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당신의 그 상냥함, 그리고 강인함. 정말 조지 씨는 낯간지러운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다니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듯 웃었. 하지만 기뻐요. 저 정말 당신과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소피아.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네, 그래요, 주지 씨.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부부가 되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다. 그 맹세는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더욱 밝고 희망찬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 그리고 그 맹세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앞에는 눈부신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